근데 3개월에 한 번씩 6시간씩 하는 그 회의에 5년 동안을 제가 딱 문다고 했다. 5년 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동시 통역사 2명을 데려다 놓고 박스에서 통역 박스에서 동시 통역을 이렇게 해주면서 회의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올맥주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대한 스트레스를 다 해소를 시킵니다. 직원들 스트레스를 안 받게. 두 번째, 브리핑을 안 하겠다 했어요. 왜 브리핑 안 하냐 그래서 브리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와이마트 분석은 어떤지 모르지만 회의가 많으면 회사가 안 되는 회사거든요. 오비가 전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매일 회의예요. 매일 회의. 전국 지점장 회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3번씩 볼 정도로 매일 회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국 지점장 회의는 사실 폼나죠. 저도 하고 싶죠, 사실은요. 영업 공장 때문에. 근데 이 전국 그 지점장 회의를 하게 되면 지점장 일을 해야 되는 지점장들이 진짜 3일 동안 한 번 서울에 올라오고 3일간이 깨집니다. 왜? 당일날 올라오는 회의는 없거든요. 왜? 전국에서 올라오니까. 전날 올라옵니다. 전날 올라오면 몇 시에 도착해야 되냐면 저녁 때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전날 일이 다 전날 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서울에 와서 자기들끼리 친한 지점장들끼리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지점장회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깨지고 터지고 망신당하고 납니다. 그리고 저녁 하늘하고 저녁 때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또 그렇게 깨졌다고 또 술 한잔으로 갑니다. 가서 술 한잔하고 나면 저녁 때 출발을 못합니다. 그 다음날 가야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3일이 깨집니다. 3일. 이 일을 해야 되는 임원 지점장들이 고급 인력이 3일간 깨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거기서 서울에서 깨지고 나면은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지점에 내려가서 터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서울에 가서 내가 망신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망신 좀 다. 너희들도 혼 좀 나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지점장 회의를 저는 진짜 저거 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제가 전국 지점장 회의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국 지점장 회의를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그 사모펀드한테 브리핑을 하려면 사실은 제가 모든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직이라는 게. 제 밑에 있는 임원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임원이 또 만드냐면 안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 그 밑에 있는 지점장이 만들 것이고 지점장은 또 지점장이 만들겠으니까 안 만들지. 밑에 있는 파트장이 만들고 직원들이 만들고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영업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제가 처음에 오백조 입사를 해가지고 거래사장 이런 분들 잘 아시니까 그분들하고 딱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오비 직원들이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가 힘들고 뭘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 가끔가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은 나왔다가 좀 이따가 회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도 못 만나는 직원한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브리핑이라는 거는 제가 현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매일 회의고 매일 저기서 자료 만들고 뭐다 보니까 출사를 못하고 밖에 영업으로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핑이라는 자체를 저는 5년 동안 그들하고 그들이 저하고 약속하고 5년 동안 저한테 브리핑을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그 정도 약속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전폭적인 신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당시에 오병주 그 직원이 임직원이 영업만 한 850명 정도 됩니다. 영업 임직원이. 그럼 영업 본부장이니까 혼자 들어가서 그 850명의 직원을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장악을 못 하실 테니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다 받아줄 테니 다 입사를 시켜줄 테니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비맥주 들어가서 성공을 할지 성공을 못할지 모르는데 제가 같이 가는 직원이 있더라도 결국엔 진짜 일 잘하는 직원들, 저거 같이 마음에 맞는 직원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르는데 그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건 큰 모험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저한테 배려를 해주신다면 차라리 당분간만 조직을 장악할 때까지 팥으로 메뉴를 쓴다 해도 당분간만 믿어달라. 전폭적인 신뢰를 해달라. 이 세 가지 조건이면 제가 입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들어준다 해서 제가 2012년 1월에 결국은 혼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해서 2010년 1월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2011년 8월에 그 당시에 입사했을 당시에 마켓 셰어가 아까 말씀드린 38% 마켓 셰어였습니다. 저희 그 근데 2011년 8월 1년 8개월 만에 50%를 넘깁니다. 50%를 넘겨서 선두 재탈환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 우리가 발표를 안 합니다. 넘기긴 확실하게 넘겼는데 왜냐하면 그 맥주 회사나 소주 회사들은 서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매번 이렇게 매월 그 자기네 판매 그거에 대해서 보고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 거 온 그 자료, 우리 거 온 그 자료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마켓 셰어가 몇 대 몇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2011년 8월에 저희가 50%를 넘깁니다. 넘기는데 마케팅이나 홍보팀에서는 무조건 저러겠다, 발표를 하겠다. 저는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면 상대를 자극시키지 마라. 괜히 자극시켜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히 자극시키면 저쪽에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얻고 엄청난 저걸로 달라들면은 우리가 또 혹시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 일단은 선두 재탈환을 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내주자. 그러고 있다가 2012년 3월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켓 셰어가 55%가 됩니다. 2년 3개월 만에.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4년 만에 모비맥주가 화이트 맥주를 제치고 다시 선두 재탈환을. 이제 전 세계 그 마케팅 역사상 모비맥주 규모의 회사가 독보적인 1등을 했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선두를 재탈환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저걸 했죠. 그리고 2012년 6월에 모비맥주 대표이사에 취임을 합니다. 3개월 뒤에. 사실 저는 2012년 6월에 22일쯤 돼서 저 대표이사를 취임했는데 10일 전에 홍콩에서 사모펀드 아시아 태평양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대표이사 제의를 10일 전에 합니다. 제가 사실은 2시간 동안은 고사를 했었습니다. 왜 고사를 했냐면 2시간 동안 고사를 하는데 이들은 뭐 막무가내로 제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분명히 시켜주면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는 2시간 동안 고사를 했더니 안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되면은 자기네들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시간 만에 제가 한 말이 아시다시피 진로가 우리가 2,000명의 직원인데 식소로까지 한 4, 5천 명 되겠죠. 그런 회사에 제가 얘기한 게 저는 2,000명 정도의 규모 연매출 총 매출로 기준으로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정도 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혈연, 학연, 지연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혈연 없습니다. 지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도 없습니다. 자, 이게 없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를 하이트 주저주정 같이 그런
500억이 안 되는 그런 회사 정도의 대표이사는 제가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10일 뒤에 발표합니다. 그동안은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사실은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기념일 같은 때 이렇게 보면요. 이 파완이나 이 남 같은 게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외국계는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그러니까 주지도 않으니까 받지도 못하는 게 한 10개 정도 안 됩니다. 사실은. 남 같은 거 이렇게 뭐 기념일 같은 데. 초라하죠, 사실. 근데 그들은 초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랬는데, 제가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조중동, 매경, 환경, 서경, 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한면 전체를 제 승진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그 기사를 써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작업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신문사마다 납득터가지고 저에 대한 기사가 한면,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런 매스컴의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한테 저희 회사에 하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 같은 게 한 400여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학연, 혈연, 지연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라는 힘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뭐 대부분 대표이사가 되고 경영진이 되면은 거창하게 이런 슬로건 같은 것도 걸고 경영 방침을 저는 딱 직원들한테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 웃음 넘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제가 그 약속을 간접적으로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8억 달러입니다. 2조 3천억. 그 당시에는 사실은 환율이 되게 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그래서 18억 달러의 경영이 좀 위기가 와가지고 AB 인베브라는 회사가 18억 달러의 오디메트 사모펀드한테 매각으로 2009년 6월에 매각으로 나왔던 AB 인베브가 만 5년 만인 2014년 4월에 무려 40억 달러를 더 주고 본인들이 18억 달러를 팔고 나왔던 사람들이 5년 만에 40억 달러를 더 준 58억 달러 환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6조 5천억 원의 오비액을 다시 재인수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AB 인베브인데 그 40억 달러의 차액이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오비가 그 당시에 민주노총도 있고 한노총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노조입니다. 그리고 한노총도 아주 센 노조고. 그런데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오비맥주 경영의 발목을 잡았던 게 노조인데 그 당시에 그 40억 달러 차익이 남는 그런 빅 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비맥주는 직원들이요 준법 투쟁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준법 투쟁. 그러면 간접적으로 저는 웃음 넘치는 회사,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간접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저 그렇게 오비맥주를 적었고 2014년 4월에 AB 인베브가 다시 재인수를 하면서 대표이사 5년 장기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에 안만 보고 아까 말씀드린 안만 보고 달려왔던 재인사가 되돌아보면서 좀 이제 저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때문에 사실은 5년을 장기 재계약했습니다만 1년도 제가 못하고 그냥 자진 사임하고 그냥 부회장으로 한 1년 남아 있다가 사임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2017년 2월에
좀 쉬다가 조인이라는 그 주식회사 조인이라는 회사의 부회장 다시 새로 도전하고 2020년 5월에 3년 만에 제가 다시 건강상 좀 사임을 하고 자기 사임하고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 한국 마케팅 쪽에 부회장으로 있는데 제가 2015년 회사를 그만두고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현직에서 그런 부회장을 하면서 한국 마케팅 협회에서 처음으로 단체한테 주던 경영 대상을 2015년 2월에 개인한테 장인수 개인한테 처음으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연결이 되는 인연이 돼서 지금은 마케팅 협회에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비와 조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오비는 그렇다 치고 조인은 뭐 아시다시피 다 마트를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계란으로서 계란 생산, 유통, 가공, 그래서 종계사업, 부화사업에서 계란 판매가 전국 1위입니다. 1위고 메추리 알을 생산 유통을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돼요. 지금 뭐 CJ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계란이 메추리 알이 거의 다 그 조인에서 깐 메추리 그래서 그거와 그 축산물과 농산물 유통과 생산 가공 첨단 온실을 운영하는 농산물은 대규모 첨단 장어 양만장을 운영하고 유통하고 플랜트까지 수출한 수산업을 해서 연간 약 한 매출 3,500억 원과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광주 공장이요 해제될 뻔했었습니다. 사실 오비가 어려웠던 시절이 뭐였었냐면 광주하고 구미 공장이 두 개가 폐쇄가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구미 공장보다 광주 공장이 폐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시절이라 구미 공장을 없애버리고 광주 공장을 살렸는데 그러는 바람에 영남에서 오비가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켓시어가 안 바뀌었던 데가 사실 영남시장입니다. 왜? 그때 그 악연 때문에. 그래서 광주 공장을 이제 살려놓은 거죠. 이제 광주 공장도 사실은 매출이 38%까지 떨어지니까 공장 하나가 없어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광주 공장을 수출 전진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입 제품, 수입하면 이제 특히 아시다시피 호가든을 이제 여기서 만들거든요. 버드와이저 같은 것도 이제 일부도 만들고 카스 저거면서 그래서 광주 공장이 지금까지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마켓시어가 올라가면서 광주 공장을 그대로 남겨뒀던 것이 오비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천, 청원, 광주 이 맥주 회사는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 됩니다. 보통 보면 한 10만 평 이상이 되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장치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직원,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시설이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은 한 2,000명이고 판매량은 한 1억 한 4천만 상자.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곱하기 25시면은 몇 병이 연간 우리 오비 맥주로 보면 몇 병이 나 1억 4천만 상자니까 150만 씩 되고 매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조 8천억 원이었었는데 2조 8천억 중에 사실 순매출액은 좀 적습니다. 얼마냐면 1조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조 한 2, 3천억 정도는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애국을 하고 계시다라고 본인들이 자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고 주요 품목 카스, 오비, 카프리, 함맥, 그리고 버드와이저, 호가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남들은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오가든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받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데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매번 시료로 저기 어디야 문사백에 쪽으로 가거든요.
그쪽 맥주보다도 더 잘 나온다고 얘기를 좀 보가든 같은 것도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버드와이저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사입니다. 에빈베브가 2014년 4월에 인사해서 운영을 했고 우리맥주 우리나라 맥주에서 독보적인 1등에서 했다가 그 말씀 2등을 추가했다가 14년 만에 1등을 재탈환했는데 중소기업이나 후발 회사가 신제품으로 1등을 재탈환한 사례는 가끔은 있습니다만 오비맥주 규모의 회사가 1등에서 2등으로 다시 2등에서 1등으로 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 후에 5년의 긴 시간을 저 혼자가 아닌 오비맥주 임직원들의 의식 변화와 정신적인 육체적으로만 힘들게 이루어낸 결과를 사실 단시간 내에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전의 모습과 2010년 이후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0년 이전에 제가 입사하기 전이니까요. 그때 모습은 저는 마케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마케팅의 기본은 저는 아닙니다. 2등이 1등한테 쫓기고 있으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끝까지 2등밖에 안 됩니다. 쫓기고 있으면. 이 1등한테 쫓기면 2등은 철저하게 1등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2등이 1등한테 쫓기고 있었고 또 오비도 그렇고 상대사도 이 영업사원들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요, 영업사원들의 약점이라고 해요.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갑니다. 우호적인 데만. 그러니까 오비도 마찬가지고 상대사도 마찬가지고 우호적인 자기 거래선만 가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거래선들을 안 가려고 해요. 양쪽 다 회사가. 그래서 계열화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상하, 동료 관리, 불신과 소통은 단절입니다. 왜? 서로 불신을 하고 소통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된다는 태도의식,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맨날 9월, 월말 되면은 밀어내기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밀어내기가 재고 누적이 돼서 맥주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밀어내고 난 다음에 채권 때문에 거래소는 꼭 언제 갑질 논란으로 부신 최고조가 됩니다. 근데 원인 파악은 누구나 다 하는데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입사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보고 회사를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직원들 의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2등밖에 될 수 없다는 의식. 그래서 그동안 조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현장에서의 경험 기반으로 5C 플러스 1C로 개발해서 실천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6가지를 한꺼번에 돌렸다면 모두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밑바닥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많은 제도를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용두사미 항상 막 크게 집어던져서 크게 막 벌려놓고 뒤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진짜 수없이 보면서 저는 이 시행착오를 남들이 하는 걸 시행착오를 보면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6가지를 한꺼번에 던지지 않고 그냥 하나씩 그래서 5C 플러스 1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영어가 앞자에 C자가 되겠는데 저도 사실은 저 영어에 대해서 좀 사전을 뒤져보면요 좀 무리하게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C자를 붙여서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그 경영만 쓰는 게 아니고 대상을 바꾸면은 거래선이 아닌 내부 직원을 바꿔서 실행하면 간부들 리더십에도 상당히 좋은 쪽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10년 이후에 입사 이후에 5C 플러스 1C를 실행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자세는 아까도 말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특히 영어나온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호남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 광주 공장이 있어서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뭐 50%는 안 넘겨도 우리가 한 30-40%의 우호적인 그 매출을 올려주셨는데 영남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5%밖에
그 모비가 7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영남시장은 10%, 5%, 20% 뭐 이런 정도의 그 마켓 쉐어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 영남에서 꼴대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C 플러스 만시를 실행하고 나서 직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5% 10%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요. 어느 날서부터 한 두세 달 전서부터 가서 그 영남에 가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5% 10%밖에 안 되는. 자,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보니까 무슨 한 4, 50%는 애들 같다? 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분명히 저희 좀 있으면 40% 50% 갑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합니다. 90% 직원들 자신감을 변화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죠. 90% 시장을 갖고 있던 상대사 직원들, 하이텍 직원들은 두려움과 쫓김이 눈에 보이고 제가 태권도 사관 시절에 태권도 이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 볼 때 이 점수가 있어요.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맞으면 제일 점수가 나오거든요. 또 얼굴을 때리는 것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뒤로 넘어지면서 상대를 가격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치고 저거 돼야지 자세가 바라지 뒤로 넘어지면서 때리는 건 큰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갖고 있어도 상대사 직원들 눈빛을 봤을 때 다니면서 눈 봤을 때 두려움과 쫓김이 있다. 또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저걸 보고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그 운동을 되게 스포츠를 관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스포츠를 좋아하는 관람할 때 제일 좋아하는 저기 종목이 야구입니다. 예전엔 혜태였었을 당시에는 혜태는 무조건 이기는 팀이었었죠. 요새는 좀 미안하지만 자꾸 지는 법으로 알더라고요. 혜태가 기아가 이 야구를 보고 저걸 운동을 보면 운동 종목을 모습 보면요 야구 같은 거는요 9회까지 이기고 있어요. 맨날 지는 법을 아는 팀은요 9회까지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9회 초에 이기고 있는데 9회 말 되면 꼭 질 것 같아요. 여지 없어요. 왜? 지는 법을 아는 팀. 근데 이기는 팀들은요 9회 초까지 9회 저 말까지 분명히 지고 있었어요. 9회 초에 이제 9회 말 공격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 9회 말 되면 쟤네는 꼭 이길 것 같아요. 9회 말에 여지없이. 그래서 지는 팀은 지는 법을 알고 이기는 팀은 이기는 법을 알고 영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0% 시장을 갖고 있던 상대사 직원들의 눈빛이 두려움과 쫓김을 봤을 때 저는 자신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비에 예전 부산시장 10%, 또 특히 멜턴 시장이 지금은 50%가 넘어갑니다. 50%. 그리고 예전에는 그 난공불락의 우리 호남은요 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좀 틀립니다. 전라남도는 공장이 그래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민들께서 우호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그래도 전라남도는 괜찮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하이트 공장이 공동 공장이 여기 전라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타운이라고 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제가 오비행기로 갈 때 그 당시에 처음 2010년 1월 달에 갈 때 10% 15%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전북 시장이 50% 지금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C 플러스 만시의 효과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설득했던 게 제일 큰 저거였었고 주주들한테 제가 저거 했던 게 소유와 경영을 철저하게 좀 분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성공한 기업인들이 대부분이 보면요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왜 안 들으려고 하냐면 본인이 누구보다도 여기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게
이 성공은 기업인들의 제일 큰 리스크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킵니다. 소유와 경영.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의 자기들을 설득시켜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그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디든 주주들을 설득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전폭적인 신뢰로 투자 확대시키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근절로 신선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제가 입사를 해서 2010년 5월서부터 2014년 그러니까 4개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개월 동안을 목표를 초과 달성합니다. 제가 59개월을 근무했는데 52개월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그 초과 달성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초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초과 달성합니다. 사실 우리 월급쟁이들요, 월급쟁이들한테 목표를 물어보면 대부분 목표에 대한 얘기를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표는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달성하지 못할 숫자가 목표예요. 사실 누가 달성할 숫자를 주겠습니까? 달성 숫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모펀드들이 달성하지 못할 숫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초과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저희 끊임없이 직원들 오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던 것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서부터요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신뢰라는 아까 5C 중에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사실 이 신뢰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처음에 가니까요 오비맥주라는 회사에 대한 불신이요. 제가 사실은 그래도 영업을 하도 오래 했으니까 거래소 사장님들 누구보다 많이 만나고 누구보다 잘, 그러니까 저는 의전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뭐 임원을 동행하거나 직원을 동행해가지고 거래소는 안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가면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미덕이라는 게 있었고 동양의 미덕 해가지고 진짜 말씀하고 그래서 혼자 다닙니다. 왜? 제가 다 아는데 뭘 굳이 의존을 시켜가지고 같이 다니고 직원들을 괜히 저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 자기 할 일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비맥주 가서 한 10일 만에 어느 지역에 있는 도매사 사장님들을 한 15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갔는데 우리가 또 월급쟁이들 정보력은 또 대단해요. 본부장이 어디로 탱차하는 또 어떻게든지 또 알아내고 그 자리에 가니까 지점장이 와 있어요. 사실 저는 부르질 않았는데 거기서 웬일이냐니까 어떤 사장님께서 여기 본부장 오신다고 그러지 모르냐고 해서 제가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온 사람을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앉았어요. 저 앉으면서 이제 다 악수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 따고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비가 밥을 샀으면 안 왔습니다. 얼마나 이건 진짜 적은 말이에요. 오비가 밥을 샀으면 안 왔습니다. 장 부사장이 밥을 산다는 얘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비에 대한 그동안에 쌓여있던 불만을 막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15분이 그 점심 먹는 시간에 옆에 분명히 지점장이 매일 볼 수 있는 지점장을 옆에 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불신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오게? 저는 오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까지 불신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사실. 대충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비의 마켓시가 38%까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불신. 근데 항상 병명만 알면은 고칠 수 있잖아요.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신뢰로 바꾸자. 그게 제
제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했었고, 이를 위해서 회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사의 변화된 모습은요,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는요, 항상 변화를 시킬 때 직원들한테 시키기만 해요. 이렇게 변화하자, 이렇게 하자. 본인 회사는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변할 생각은 안 해요. 리더들이 무조건 남 탓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그 변화된 모습만 올라보는 게 대부분의 리더들이나 회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보면은 회사에서 매번 뭘 변화하라고 변화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하는데, 회사는 변한 게 없어요. 회사 변하지 않으면요, 그들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의 제일 주체는 리더고 본인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밀어내기 근절을 시키면서 신선도와 갑질 논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변화를 주는데 제가 변화주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업 비용을 증대를 시킵니다. 왜? 직원들이 가서 거래처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뭔가 거래처에서 뭐를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번 가서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다가 네 번째 되면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영업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을 증대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업비용을 어떻게 증대시켰느냐? 항상 우리가 보면요,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이트 주저주정 대표로 있었을 때, 하이트 주저주정 그 직원들, 영업부 직원들하고 영업회의를 하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돈 쓰는 얘기. 상대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매번 얘기를 하고 우리 예산 좀 늘려주는데, 사실 영업사장이지, 아니, 하이트 주저주정 사장이지만은 본사에서 주는 영업비 가지고 쓰는 거지. 제가 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어느 날 진짜 장부를 놓고 쓰는 비용을 한번 쭉 봤었어요. 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비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여기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지금 있을 겁니다. 뭐냐면, 담배라는 그 바깥에 이렇게 그 마트 같은데, 그렇죠. 조그만 시골 그 가면은 마트에 이렇게 담배 광고 있잖아요. 담배라고 써져 있는 거. 담배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그 등에다가 그 하이트 소주 광고 넣은 거. 그게 한 달이면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은, 택시 앞자리 뒤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광고가 있고, 그게 2천만 원이더라고요.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매일 영업비용 하는데, 아니, 줄일 데가 없어요. 큰 게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직원들한테, 야, 그러면 이 광고 이 두 가지를 없애자고 하니까 직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직원들은 무조건 영업비용 늘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사장님. 왜 안 되냐? 그나마도 광고는 게 택시 그거 오고, 담배 그 밑에다가, 간판 밑에다가 그거, 하이트 소주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하는 소비자, 자, 내가 너희들한테 2천만 원, 4천만 원을, 직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천만 원을, 4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걸 영업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그걸 빼가지고 이익 내기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것만큼은 절대 보셔는 안 되십니다, 사장님 것이다. 이걸 내가 회사 이익으로 나기 위해서, 안수로 회사 이익으로 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4천만 원의 비용을 굳이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이트 소주를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하이트 소주를 몰라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냐고요.